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넷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 연일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동안에 반도체 시장이 HBM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주도력을 좀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딥시크가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킨 이후에 과연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글로벌 AI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서는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없어도 오픈 AI나 메타를 능가하는 AI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딥시크가 단숨에 지금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술주로 대표되는 미국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중 제재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사용할 필요가 그렇게 없을 수 있겠는데? 라는 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력에서 딸릴 수밖에 없는,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이 AI 시장에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또 기회도 또 만들어진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딥시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는지 계속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검증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좀 기존의 AI 시장을 좀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엔비디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가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날 저희가 17% 빠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이 갭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딥시크의 여파가 이 엔비디아의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관련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엔비디아가 제대로 된 원상태로의 복귀라고 해야 될까, 회귀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시장에서 기존처럼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딥시크가 소위 얘기하게 되면 뭔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주도권을 잡겠지만, 시장에서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뭐 100분의 1 비용, 뭐 10분의 1 비용, 뭐 이러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상상 이상의 저렴한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이 AI 시장에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기존에 보여줬던 이런 이제 놀라운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 상승률, 순이익 상승률, 그리고 그에 따른 진짜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순차적으로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HBM 관련 종목군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AI 시장 내에서에 대한 주도력은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딥시크 사태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반도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순환매가 발생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20만 원대 안착이 된 상태에서 뭐 열심히 진행되죠. 뭐 엔비디아하고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SK 하이닉스가 나홀로 22만 5천 원? 뭐 기존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까지 갈 수 있을까? 뭐 혼자는 못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동일하게 움직일, 동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딥시크 전과 딥시크 후의 전략은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리바운딩이 될 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관에 대한 매도세는 뭐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종의 변화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HBM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테마가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시크로 인해서 일단은 뭐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뭐 다양한 정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이제 테마 성격이 좀 강한 이제 보안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로 대변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뭐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았었나? 그죠? 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딥시크가 아니 뭐 별거 아니야, 뭐 소위 얘기된 이제 뭐 사기일 거야, 뭐 사기라는 개념보다는 뭐 정확한 정보를 다 시장에다가 오픈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딥시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뭐 정부의 발언을 통해서나 상당히 좀 신경 쓰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딥시크가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테마적으로는 이제 보안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ASIC 뭐죠, 여러분들? 예,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막판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생각의 사고의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 온디바이스 AI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없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 디바이스 내에서 AI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건데, 뭐 물론 뭐 조금 더 발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AI 연산을 수행하는 것도 뭐 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딥시크조차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해서 AI 연산 작업을 하는 거라 이 온 디바이스 AI는 정말 이제 기대감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반영이 된 종목이 아닌가, 섹터가 아닌가. 섹터 내의 섹터가 되는 거죠. 섹터 내의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막 HBM의 투자 모멘텀 자체가 좀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HBM 이후의 시장은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갈 거야라는 거에 대한 시장에서 질문을 했었을 때 투자자들은 뭐 보안 관련주들, ASIC,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종목군들에 상당히 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뭐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제주 반도체, 그다음 뭐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퀄리타스.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쪽에서 이제 심텍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좀 보여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의 대장 역할을 상당히 2024년도 말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좀 이력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이제 상승세가 좀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심텍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증가가 되고 시장에서에 대한 픽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ASIC 맞춤형 반도체도 포함이 되는 이러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도 온 디바이스 AI로 분류되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라인대까지 올라왔죠. 뭐 물론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시험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에 고점이겠죠? 뭐 요렇게 일시적으로 추세학을 보여주다가 일시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런 지점들 자체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가온칩스를 인정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금요일자의 급등세도 의미는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형태로 캔들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추세에 대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에 대한 단기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 라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직전의 고점들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하나하나씩 돌파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대량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높아요. 근데 이 매물대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물량들하고 현재 들어왔던 물량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되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요 기존의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18,000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술, IT,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지금 HBM 이후에 딥시크로 인해서 발생이 됐던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 딥시크의 여파 자체가 시장의 변화 초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유연한
뭔가 투자 전략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딥시크가 밉겠죠. 예, 미울 수밖에 없죠,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예, 하락시킨 주범이 딥시크인데, 그래도 항상 투자 잘하면 시장의 이 트렌드가 어떠한 쪽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투자자로서의 첫 번째 동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짧게나마 이렇게 남겨놓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올려놨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